자, 앉으시고. 자,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오기 전에 얼른 중요한 거 합시다. 얼른 해버리. 이거 입 닦아버리게. 자, 실판을 보는데 수익률과 이제 위험의 크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안 그릴 거예요. 자, 보니까 A, C, D, E, B도 있고 그래. 그러면 딱 봐도 A하고 C는 누가 더 수익률이 작아요? A가. 그죠? 위험은 누가 더 커요? C.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안 그리고 바로 읽을 거예요. 여기서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일단 문제 먼저 정리하고, A,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 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 D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 더 작다 라는 말은 결국 둘 다 A가 들어가죠. 그러면 C하고 D 중에 C가 D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렇죠. 다음 B와 C가 있어. 딱 봐도 투자자는 뭘 선택하겠어요? B하고 C는 위험이 똑같으니까 수익률이 큰 C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C를 선택한다. 맞다. 다음 4번 보니까 A, C, E 세 개. 우리가 흔히 묶어서 에이스라고 하나요? 에이스? 웃자간 소리 했어요. A, C, E 세 개 포트폴리오 하는 것은 A와 C 두 개만 포트폴리오 하는 조합보다 분산 효과가 그러니까 A하고 C, E 세 개 하는 것보다 A, C 두 개 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할수록 더 크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일단 틀렸고요. 5번은 안 하고 싶다. 맞아, 틀려? 맞았죠. A는 E하고 비교했을 때 저위험 저수익, E는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부담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E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답은 그냥 몇 번? 답은 그냥 4번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25번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 목적은요, 투자자가 10% 수익률을 목표로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10% 수익률을 쭉 큰 어려움 없이, 위험 없이 이 정도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투자자가 원하는 바람이야. 근데 A 하나에다만 투자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A, B, C, D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한다 보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A에서 까먹으면 B에서 메꿔주고 C에서 메꿔주고 D에서 좀 까먹더라도 당초 원했던 수익률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는 게 포트폴리오 목적이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결국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우리 위험의 종류는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또 했어요. 사실은 경기 변동, 천재지변,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이런 것은 개인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고, 다음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영업 경비가 불안정화되더라, 노사 관계가 악화되더라, 이런 문제들은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위험만?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분산 투자 자산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더라도 노란색 밑으로는 위험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N개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이만큼인데, 총 위험이 여기서 노란색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분산 투자를 아무리 조합을 다양하게 해도 제거가 안 돼. 제거가 안 되는 체계적인 위험이죠. 노란색 위에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듭니까? 예, 비체계적인 위험이죠.
따라서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된다 하면 안 돼요. 또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면 안 돼요. 비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이건 맞죠? 그죠? 근데 총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통상 이제 시험에 제시가 됐는데 제가 상관계수란 말 한번 쓸게요. 상관계수 아시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른 잠깐 해볼게. 다시 해볼게. 그러면 갑돌이는 의류회사하고 음료수 회사하고 분산 투자를 해. 을돌이는 음료수 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별일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요 포트폴리오 필요 없어요. 다 잘 되니까. 근데 포트폴리오는 뭔가 돌발 변수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악재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름이 되면 얘 수익률이 커져요. 아니, 여름이 되면 얘 수익률 줄죠. 얘는 커지죠. 겨울이 되면 반대로 수익률이 커지고 얘는 작아져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 음의 상관관계죠. 상관계수가 낮다. 이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요거는 조합이 괜찮아요. 근데 을돌이는 이렇게 투자하면 여름이 되면 얘 수익률이 커져. 얘도 같이 커져. 겨울이 되면 얘 수익률 줄어들어. 같이 줄어들어. 이거는 좀 위험스럽죠. 이거는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면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양의 관계. 상관성이 높습니까?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는 거거든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 맞죠? 근데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면 A랑 B랑 분산 투자를 하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00% 수익률이 일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X라는 사건이 생기면 A는 수익률이 3이 준대. B도 정확하게 그 사건에 의해서 수익률이 3이 준대. 다시 Y라는 사건이 생기면 A는 수익률이 7이 커진대. B도 정확하게 수익률이 7이 커진대. 어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수익률의 변동이 100% 일치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A에다가 전부 다 투자하든지 B에 전부 다 투자하든지 분산 투자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익률의 변동이 100% 일치한다. 그러면 분산 위험 감소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다. 다시 해볼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X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A는 수익률이 4가 작아진다. B는 정확하게 4가 커진다. 합치니까 0이다. 이런 말은 당초에 투자자가 원했던 수익률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Y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A는 수익률이 8이 커지더라. B는 정확하게 8이 줄더라. 합치니까 또 0이죠. 이런 관계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위험을 당초 목표에 있던 수익률에서 단 한 치 오차도 없으니까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나요? 근데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앞에다가 진실 넣든지 거짓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절대 체계적인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근데 투자의 수반대는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죠. 근데 상관계수가 높더라도 뭐만 아니라면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 더 할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총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총 위험이 감소한다 이 말은 맞거든요. 왜냐면요. 합친 게 총 위험인데 절대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아. 그러나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니까 토탈 위험이 감소한다. 이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총 위험이 0이 된다는 것은요. 체계적인 위험도 비체계적인 위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요 지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을. 예. 총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총 위험이 0이 돼 버린다는 것은 모든 위험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니까 그건 틀리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두 곡선이 접하는 점. 접점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무조건 암기예요. 아주 한 번씩 나와. 그것도 오답은 거의 없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끝 하면 돼.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냥 들어요. 가장 좋은 투자점이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투자점이다. 그럼 우리 위험과 수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위험과 수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점이다. 이거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거든. 근데 무슨 점이라고? 가장 좋은 투자점. 그냥 찍어봐. 생각 없이.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자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 최저의 수익. 최고 수익.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다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 위험, 최저 위험. 그렇죠. 그냥 그리 찍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수익과 비례하는 이유는 어떤 위험? 비체계적이 아니고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그렇게. 자, 어디 25번 보니까. 자,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옳은 거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틀렸죠? 네. 다음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자 밑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의류회사나 음료회사처럼 여름이 되면 의류회사는 수익률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음료회사는 커지고 이런 관계죠? 그럼 이 말은 둘이 상관관계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음의 관계죠? 그러면 분산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상관계수는 양이 아니지. 반비례, 가로 열고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므로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 묵차별 곡선이 무슨 점?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죠? 맞아요. 4번이 정답이고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갈 수 있으며 맞아요? 아니지.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여갈 수 있으므로 문장 끊고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그거는 맞아 틀려. 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니까 총 위험이 감소한다. 이 표현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6번. 투자 대안별 밑줄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누구냐면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음료수 회사야. 이런 것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상관성이 높은 지금 밑줄 그은 이거는 상관계수가 높다 이 말이죠.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추세를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달리 나타나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게 좋겠죠? 6번 틀렸고요. 7번.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것은 비체계적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거 아니죠?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8번 한번 읽어보고 진단 한번 해주세요. 8번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왜?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투자점이니까. 틀렸죠? 바뀌었죠?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볼게요. 26번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중점 어디다 뒀냐면 계산 문제 중점 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도 하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자 그게 중점을 뒀는데 26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살짝 변형시킨 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냥 풀어볼게요. 일단은 예. 자 투자 대안 A, B, C의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이 투자 비중이 A는 20%,
B는 60%, C는 20%라고 나오는데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100%.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수익률이 퍼센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한쪽을 소수점으로 바꾸세요. 무조건. 투자 비중 하면. 자, 그러면 A는 투자 비중이 20% 0.2죠? B는 0.6이죠? C는 0.2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수익률을 바로 줬어. A의 수익률은 보니까 몇 퍼센트? 4%. B의 수익률은 8%. C의 수익률은 13% 이렇게 줬네.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 봐요. 여러 개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의 값을 끄집어내라고 한 거 우리 연습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서로 제시된 숫자 상호간에는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놈들끼리 묶어서 서로 곱해서 나온 값을 싹 더해주면 된다. 우리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계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엄청 많지. 저 뒤에 감정평가도 가보면 이런 문제 나오지.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토지 가치의 비중이 40%고 건물 가치의 비중이 60%인데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5%고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8%일 경우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자본 환원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공식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자, 봐. 여러 개의 숫자를 주면서 지금 하나의 값을 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서로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어서 곱해. 나온 값 더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럼 볼래요? 40% 0.4죠? 그죠? 60% 0.6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40%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가치 중에 토지 가치 비중이거든. 그럼 다음 숫자 중에 토지와 관련된 건 이걸까? 에이, 토지는 토지끼리 관련이 있겠지. 대충 몰라도. 그럼 얘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랑 곱해. 그럼 0.4 곱하기 5는 몇 프로? 2% 이렇게 됐고. 다음. 이 중에 건물 가치 비중 60% 0.6과 관련되는 건 당연히 얘가 아니고 얘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랑 곱하는 거지. 68에 4.8 하니까 6.8. 예. 감정평가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계산 문제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논리야. 이것도 봐봐요. 여기서 여러 개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20%가 뭐냐 0.2가 전체 투자 금액 중 A의 투자 비중이래. 그럼 다음 숫자 중에 얘랑 관련 있는 것은 얘겠지 당연히. A의 투자 비중과 A의 투자했을 때 예상 수익률. 얘는 얘랑 관련 있고 얘는 얘랑 관련 있겠지. 그러면 두 놈을 곱해. 나온 값을 싹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0.2 곱하기 4는 8%입니까? 뭐 0.8이죠? 네. 무조건 제 말이 A라고는 하지 마세요. 0.6 곱하기 8은 3.8이죠? 0.2 곱하기 13은 2.6이죠? 세 개 다 더하면 8.2.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떻게 주냐면 일단 8.2 나왔어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요. 근데 있잖아. 앞으로 미래에 호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불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근데 있잖아. 앞으로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50%고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50%야. 그랬을 때 A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은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6이고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2%가 예상돼. B는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고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6%야. C는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20%고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6%야. 이렇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이렇게. 아까처럼 바로 수익률이 A의 수익률이 얼마다 B의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줘요. 요즘 시험이 그래서 요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가 시험의 주 타깃이에요. 물론 우리 26번 이 문제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아까랑 똑같은데 대신에 바로 수익률을 곱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요 놈과 요 놈을 고려했을 때 요걸 계산해야 돼. 그럼 요것도 봐봐. 숫자인데 이 6이 뭐냐면 A에 투자했을 때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야.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 6과 관련되는 것은 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반영하래. 그러니까 얼마야? 3. 이것도 절반 반영하래. 1.
절반 5, 절반 10, 절반 3, 절반 3 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A는 4%, B는 8%, C는 13%. 그럼 어때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험 추세는 아까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기본이고 그걸 알아야 푸는 거니까. 근데 바로 아까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줬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주고 호황이라면 불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준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맛이 있죠. 아까보다는.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의 응용은 없어요. 더 이상 응용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푼다라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27번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8번 먼저 하고 27번 설명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좀 할 텐데 계산기 가지고 우리 이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봅니다. 100원을 현재 100원이 있는데요. 1년 후에 10% 이자율을 고려해서 찾으면 110원이 될까요? 왜? 이제 배고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건 대답하지 말고 100원을 10% 이자율 적용하면 1년 후에 110원이 되죠. 왜 110원이 된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100원이 원금이죠? 어디 원금 곱하기 100원 곱하기 1은 얼마죠? 응? 맞아요. 100원. 1이 원금을 말하거든. 원금을. 그러니까 100원 곱하기 1하면 100원이지. 당연히 원금. 근데 이자율이 10% 붙죠? 그럼 거기다가 10% 0.1이죠? 더해서 1.1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 쳐봐. 100원 곱하기 1.1은. 아, 쳐봐요. 그냥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쳐봐. 110원이에요? 그러구나. 그러면 이자율이 10%면 곱하기 1.1 하면 되겠다. 이자율이 20%면 곱하기 1.2 하면 되고.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년 전에 이 부동산이 1억이 팔렸다. 그럼 1억 쳐봐. 1억 쳐봐. 1억 쳐봐요. 1억. 아, 저번 주는 이제 저희 서구점에서 저녁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생, 여고생이 교복 입고 2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산기 치라고 그랬더니 핸드폰 가지고 치는데 1억, 그때 막 10억도 나왔거든. 치라고 했더니 못 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돈을 안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랬더니 막 치면서 동그라미 막 하고 막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들 기분 안 나쁘게 잘 수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되게 그랬는데, 여러분들 1억 같은 거 금방 칠 수 있죠? 아무튼 그래. 자, 그래요. 그래서 1억 곱하기 1.1 쳐봐. 일단 쳐봐. 얼마 나와요? 1억 천 나와. 자, 다시 제 말 들어봐요. 이자율이 10%면 곱하기 1.1 하면 되죠. 그렇게. 근데 1년 지나면 한 번만 곱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 2년 전에 1억이 팔렸는데 매년 10%씩 오르면서 2년이 지났대. 얼마냐? 그러면 우리 굳이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가로 닫고 인생하지 말고 곱하기 1.1하고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다. 또 곱하기 1.1 쳐봐. 이제 그러면 1억 2천 100만 원 나와요? 아, 그럼 되겠네. 우리 실제 기출문제가 이게 나거든. 3천만 원이 있는데 10%씩 3년 지났대. 그러면 어디 10% 올랐으니까 곱하기 1.1 치면 되겠네. 몇 번 쳐야 돼? 쳐봐. 3천만 원 곱하기 1.1 3번 쳐봐. 답은 이야기하지 마. 계산이 없는 사람들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나오죠? 그럼 되는 거예요. 선생님 7년 나오면 안 나와. 계산이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최대 3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 없다. 다시 하자. 이자율이 10%면 1.1 곱하고 20%면 1.2 곱하고 1년이면 한 번 곱하고 끝내고 2년이면 두 번 곱한다. 됐죠? 다시 할게요. 이제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었대. 근데 이걸 갖다 1년 안 기다리고 할인율 10% 적용해서 현재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자, 어디 빵이 6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서 이제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1인당 몇 개씩 먹어? 3개씩. 근데 이 옆집 썩을 놈의 인간이 하나 와버린 거야 이렇게. 한 놈이 더 왔지. 그럼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저기 할 인하한다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값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깎아내리려면 분모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럼 어디? 110원 나누기 1은 얼마일까요? 어? 1이 원금이거든. 그러니까 110원 나누기 1은 그냥 원금 그 자체 110원이거든요. 근데 할인율이 10%면 분모가 커져야 되겠죠? 1에다가 10% 0.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1.1이 되겠어요? 자, 110원 나누기 1.1 쳐봐. 100원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누고 그럼 되겠네. 만약에 2년 할인하라고 하면 2번 나누면 되고 3년 할인하라고 하면 3번 나누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 28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이제 잘 봐봐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 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할인율과 이자율은 달라요. 사실은. 네. 영어로도 달라. 인터레스트 레이트 값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값을 깎아내리는 게 할인율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율과 할인율은 동일한 용어로 취급합니다. 볼래요?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11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갑돌이가 이 어음수표를 가지고 1년 기다리면 110원을 받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 갔어. 은행 가가지고 이 어음수표 은행에 갖다 줬대.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10원짜리 어음수표. 그리고 돈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은행에서 110원 다 안 주겠지. 미리 찾아봤으니까 10% 까고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게 할인율이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는 10% 할인율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은행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갑돌이 10% 할인했다면서 했더니 은행은 할인 안 했대. 야, 뭔 소리 했는데 아니래. 그럼 왜 그러는가 설명해보라 했더니 은행이 갑돌이한테 지금 받은 요거는 어음이래. 지금 현금이 아니에요. 아니지 현재는 아직은. 근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갑돌이한테 100원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원을 갑돌이한테 예금을 한 거야 지금. 은행 관점에서는. 그럼 1년 후에는 예금에 대한 10% 이자를 쳐서 받아야 되겠죠. 110원을. 근데 갑돌이한테 직접 받을 필요가 없대. 지금은 어음이 돈이 아니지만 1년 후에는 110원짜리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갑돌이는 할인율이라고 하지만 은행은 먼저 돈 주고 이자 챙겨 받는 거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과 할인율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율이 할인율이에요.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자, 이제 잘 보세요. 몇 년이래? 몇 년? 1년, 2년. 예. 현재 가치 물어봤죠? 근데 매년 얼마씩 넣었대? 2,000원씩? 2,000원씩? 계산기 준비하세요. 할인율이 10%인데요. 이것의 현재 가치 얼마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해보세요. 하나씩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잘 들어봐요. 그러면 2,000원 쳐봐. 요거 쳐봐. 2,000원. 쳤죠? 할인율이 10%죠. 그러면 나누기 뭐야? 1.1 쳐봐요. 그러면 액정이 또 이런 뭐 이제 이런 돈이 막 끊임없이 찍힐 거예요. 됐죠? 네. 됐어요. 그럼 그대로 가만 놔둬. 그럼 이건 이제 해결됐어. 2년 후 2,000원 두 번 땡기면 되죠. 근데 지금 액정이 찍힌 거는 2년 후에 2,000원을 한 번 땡겨놨어. 지금 1.1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땡기면 나누기 1.1 또 치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그 1,600 얼마 거기다가 아까 써놓은 거 있죠? 1818 대충 쳐봐. 더하기 1818. 지금 이게 찍힌 거는 요거 땡겼으니까 아까 땡겨놓은 거 써보라고. 대충 188 쳐보면 대충 답이 얼마 나와요? 3,470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값 찍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땡겨도 괜찮아. 선생님 한 6년 7년 나오면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집까지 거 2년 아무리 많아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땡겨도 되고 아니면
볼펜 없이 계산기만 갖고 바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땡기냐? 이건 연습 좀 해주세요. 어떻게 땡기냐면 싹 몰아가듯이 데리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2,000원 쳐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2,000원 쳤어요? 자, 먼저 1년만 땡기게. 그러면 나누기 1.1 치면 그 금액이 지금 가치가 아니고 1년 후의 가치죠. 1년만 땡겼으니까. 그럼 액정이 지금 찍힌 숫자에다가 요걸 얹혀줘.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1년 후의 가치가 되니까 그 금액에다가 2,000원 더해봐. 더하기 2,000원 쳐봐요. 더하기 2,000원. 더하기 2,000원 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후의 가치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 다시 쳐봐요. 그럼 대충 아까랑 값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요. 정도는 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근데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방금처럼 나누기 1.1 하나만 가지고 땡겨주면 돼. 다시.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땡기고 싶으면 하나씩 땡겨도 괜찮아. 하나씩 땡기려면 여기 현재 가치니까 1년짜리 먼저 땡겨. 나누기 1.1 하면 바로 나와. 종이다 써요. 써. 이거 사라졌죠 이제? 됐죠? 다음 2년 후에 요거 두 번 땡기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 치면 바로 그 금액이 또 나오죠? 그러면 액정에 있는 숫자에다가 아까 먼저 땡겼던 거 있죠? 그거 그냥 얹어주면 그냥 끝나. 끝나. 그렇게 해도 괜찮고 종이에다 쓰기 귀찮으면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싹 한꺼번에 몰듯이 몰아가도 괜찮아. 자, 지금 가치인데 2년 후의 가치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요거 나누기 1.1 하면 1년 후의 가치가 나오죠. 여기다가 요는 얹어가지고 바로 또 나누기 1.1 하면 바로 가치가 된다.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는지 아세요? 그까짓 거 어차피 2년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쓰든지 두 번째 방법을 쓰든지 몇 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딱 한번 연습해가지고 나는 이 방법도 할 수 있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두 번째 방법 하라고 하고 싶지. 막 복잡하게 썼다가 다시 하고 이런 거 않고 이걸 하라고 하고 싶은데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자기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정해 줄게. 왜? 어차피 몇 초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한번 또 해볼까 그러면? 자, 5천만 원. 5천만 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냥 5천만 원 쳐봐. 5천만 원. 5천만 원 쳐봐요. 할인율 10%예요. 그럼 나누기 1.1 치면 작년에 아니 내년 값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5천만 원 또 얹어봐. 얹어봐.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땡기면 바로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럼 나누기 1.1 쳐보면 8천 얼마 나옵니까? 자, 아무튼 이 문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을 붙이면 이자율 10%면 1.1로 곱하고 이자율 20%면 1.15 곱하고 1년이면 한 번만 곱하고 2년이면 두 번 곱하고 3년이면 세 번 곱하고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누고 1년 할인하면 한 번만 나누고 2년 하면 두 번 나누고 아무 문제 없음. 알았죠? 예. 그러면 이제 밥은 알아서 자기 돈 가지고 사 드시고 이제 식사는 맛있게 일단 하세요. 돈은 알아서 계산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1시간 후에 2시 35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